안녕하세요. 닥신TV 신재우입니다. 오늘은 좋은 중고차 고르기 10부 영상을 할 거고, 오늘의 주제는 4,500만원대 사회초년생을 위한 차량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야, 4,500만원짜리 차를 뭐하러 사냐, 진짜 상태 보나마나 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할 텐데, 사실 4,500만원짜리 차를 사는 사람이 그거를 모르진 않겠죠. 그 가격대의 차를 사면서 뭐 대단한 차를 기대하진 않을 거예요. 수입차라든지 뽀대가 나는 차라든지 성능이 되게 좋다든지 심지어는 밸런스 이런 건 바라지도 않겠죠. 이동 수단으로서 문제가 없고 별다른 고장은 없으면서 이동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한다면 거기까지로 별 불만이 없는 소비자들에겐 4,500만원짜리 차를 원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요인은 그 무엇도 아니고 가격입니다. 가격만 놓고 고를 거고요. 어떤 식으로 어떤 차를 고르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 총평에서 몇 마디 말을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상을 짧게 끝내는 게 목표예요. 자, 일단 일반 등록 매물이고요. 먼저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매물 보겠습니다. 아반떼 하이브리드. 일단 저는 이 차는 좀 추천하진 않을게요. 그냥 일반적인 차를 봅시다. 근데 이 하이브리드 아반떼 뭐 지금 이런 모델이면 거의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이고 현대차 하이브리드의 정말 초창기 버전인데요. 이 차는 거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안 살 것 같아요. 이 정도 시대의 하이브리드라면요. 현대 i30 1.6 VGT고요. 연식은 10년 정도 됐고 키로수는 10만 킬로, 딱 적당합니다. 성능 점검 기록부를 먼저 열어보면요. 제가 항상 보는 건 외판하고 뼈다구를 보는데 외판 사고 없고 뼈다귀 사고 없습니다. 성능 기록부를 완전히 믿을 수는 없지만 뭐 일단 없구나 할 수 있고요. 누유 기록 보는데 누유 기록 없습니다. 연식이나 키로수가 있기 때문에 누유가 있는 게 전혀 이상하진 않지만 그냥 재미삼아 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험 이력을 보겠습니다. 보험 이력을 보시면 명의 변경 이력이 전혀 없고요. 보험 처리 내역은 3회 있고 164만 8천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 열자마자 바로 사고 싶은 차가 생길 줄은 저도 몰랐네요. 저는 이 차 사고 싶어요. 자, 이 차는 뭐 대여 용도로 이용 내역이 없고요. 자, 최초 2008년도에 등록이 돼서 완벽하게 1인 소유 차량입니다. 이 차는 명의 변경된 적이 없는 차예요. 2008년 이후로 명의 변경 이력이 없죠. 보험 처리 내역을 보겠습니다. 51만 5천원짜리 사고 내역이 있고 34만 5천원, 78만 7천원. 이 차는 절대 사고 없는 차입니다. 이 차는 절대 사고가 없는 차인데요. 이 차주가 지금 한 명이죠. 명의 변경이 없으니까 차주가 한 명이고, 이 차주가 50만원, 30만원을 누가 보험 처리를 합니까? 30만원, 50만원 이런 거를 보험 처리할 정도면 이 차주는 굉장히 사고 나면 무조건 보험 처리를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 좀 있거든요. 저는 약간 이런 성격은 아닌데 그냥 무조건 보험 처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솔직히 지금 i30 국산차인데 34만 5천원 부품 가격 빵원이고 공인 8만원에 도장 25만원이면 진짜 미세한 스크래치 난 건데 이걸 다 보험 처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설마 30만원짜리를 다 보험 처리하는 사람이 3,400만원, 500만원, 1000만원짜리 사고를 보험 처리 안 할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 차는 이거 외에 더 큰 사고는 거의 정말 없습니다. 뭐 거의 없다고 이거는 확신이 되는 차인데요. 이런 차는 제가 좋아하는 차고요. 이 차는 저는 사고 싶습니다. 그냥 탁송으로 살 것 같아요. 이 차의 판매자는 뭐 어쨌든 68대의 판매 이력을 갖고 있고 뭐 나쁘지 않고요. 외관을 먼저 보겠습니다. 외관은 순정 상태 그대로고 튜닝된 건 없네요. 뭐 썬루프 있고 이런 건 중요하진 않고요. 본네트 이런 건 깨끗하게 청소돼 있지만 뭐 전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런 건요. 자,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고 S1 노블2가 달려있어요. 이런 걸 보면서 이 차주 성향을 약간 느껴볼 수는 있는데, 이 차는 차주 명의 변경이 없으니까 완벽하게 이 차의 상태만 갖고 이 전차주의 성격을 알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i30 이런 차를 타면서 한국 타이어 S1 노블2 이런 타이어가 생각보다 비싸거든요. 이 타이어 가격이 거의 웬만한 수입 타이어랑 가격 차이가 크게 안 나요. 그러니까 국산 타이어 4계절 중에는 굉장히 비싼 편에 속하는 건데, 타이어 가격에 이렇게 돈을 아주 민감하게 아끼진 않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아끼는 사람 같으면 훨씬 더 저렴한 타이어들이 있어요. 거의 반값대도. 그러니까 이 정도 보면 차주가 이렇게 정비하는데 돈을 막 많이 아끼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죠. 그리고 지금 타이어 완전 거의 새 거에 가까운 상태네요. 별건 아니지만 뭐 이왕이면 좋고, 이 대시보드 위에다 뭐 이런 거 얹어놨잖아요. 저 이런 거 좀 되게 좀 왜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차주가 그래도 차를 좀 이렇게 깨끗하게 애지중지하면서 탔던 느낌은 나고요. 전반적으로 실내에 뭔가 조잡한 튜닝감은 없습니다. 별건 아니지만 차키가 2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식이 있는 차들은요. 차키 2개 있고요. 저는 이 차 구입할 생각이 있고요. 탁송으로도 구입할 생각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차를 가서 보는 게 별로 볼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 정도 명의 변경 이력 아예 없고
그냥 보험 처리 내역 이런 차는 그냥 탁송으로 사도 돼요. 탁송으로 사도 뭐 왔을 때 막상 몇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문제는 그냥 내가 차를 싸게 샀으니까 고치면서 타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디젤이라서 연비가 좀 좋죠. 연비가 좀 좋으니까 기본적으로 연료 비용 면에서 좀 경제성이 있고 뭐 10만 킬로면 저는 사실 새 차라고 생각하고요. 뭐 문제가 되는 것들은 적당히 고치면서 타면 될 것 같아서 저는 이 차는 마음에 드네요. 설명 혹시 뭐라고 써놨나 볼게요. 저는 사실 딜러들이 써놓은 설명은 원래 보진 않습니다. 그냥 한번 볼게요. 소유자가 여러 번 바뀌며 험하게 관리된 차량이 아닙니다. 소유 변경 한 번도 없었던 1인 신조 차량입니다. 이 얘기가 맞고요. 전 차주께서는 팰리세이드 신차를 구입하면서 i30을 판매했고 i30 동호회에서 활동을 하셨던 만큼 차에 관심이 많은 분입니다. 차량 내부도 소소하게 꾸며놓은 곳이 많습니다. 출고된 지 세월이 흘러 10년 가까이 된 차량이 많은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뭐 이런 거는 믿을 수는 없고 이제 정비를 해야 될 것들이 있을 수는 있고요. 차에 좀 관심이 있는 사람이래요. 한번 볼게요. 저도 그걸 약간 느꼈는데 어디서 느꼈나 하면 자, 이제 차에 보면 브레이크 쪽에 약간 튜닝이 돼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별건 아닌데 튜닝은 아니고 이 갤리퍼 도색을 했잖아요. 별건 아닌데 이제 아마 추정컨대 타이어 가게에서 타이어를 최근에 갈은 것 같고 아마 패드도 같이 교환을 하면서 뭐 그냥 서비스로 갤리퍼 도색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도색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도색 상태가 워낙 최근에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지금 분진도 없는 정도니까. 타이어를 아주 최근에 갈았고요. 굳이 왜 최근에 타이어를 갈고 팔까가 조금 의심스럽긴 하지만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어 보입니다. 뭔가 사고에 의해서 타이어가 터졌거나 이래서 교환을 한다면 싼 타이어를 갈지 굳이 한국 타이어 S1 노블2를 갈 것 같진 않기 때문에 이 차주는 그냥 때가 돼서 타이어를 갈고 패드도 교환했는데 그냥 갑자기 뽐뿌 가서 팰리세이드로 가신 분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차를 탁송으로 구입하겠습니다. 보지도 않고 살 생각이 있고요. 그 이후에 있는 정비는 뭐 제가 리스크를 감수하겠죠. 어차피 비용이 들어갈 수 있냐? 들어갈 수 있죠. 그렇지만 연식과 키로수가 있으니까 그 정도는 감당해야 되고 차를 싸게 샀으니까 할 말 없고 뭐 그 정도 비용은 들 수 있겠죠. 저는 이 차 좋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차가 나오니까 좀 당황스럽네요. 다음 차는 SM3이고요. 10년식이니까 약 9년 정도 됐고 키로수는 9만 킬로. 키로수랑 연식 적당하고요. 성능 기록부, 보험 이력 둘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성능 기록부 열어보면 자, 외판 교환 내역이 있는데 앞에 후드 교환 내역 있고 팬더 교환 있고 라지에트 서포트 교환 내역이 있습니다. 자, 이런 거는 다 외판이니까 문제 될 건 없고요. 뼈다구는 사고 내역 없습니다. 근데 뭐 실제로 이게 지금 3박자 사고가 났는데 사실은 이 안에도 먹었을 수도 있고 먹었는데 표시가 안 됐을 수도 있으니까 조금 확인은 해봐야겠지만 뭐 일단 성능 기록부를 믿는다는 전제 하에는 뭐 일단 뭐 껍데기만 교환 뭐 이거는 그럴 수 있습니다. 뭐 왜냐면 본네트나 팬더 뭐 교환하는 게 빠르니까 뭐 판금 작업하느니 교환해버릴 수 있죠. 사실은요. 뭐 일단 누유는 없고요. 그 다음에 보험 이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이력을 보면 이 차도 명의 변경 내역이 1회니까 없는 차고요. 사실상 2010년도 4월에 출고돼서 19년도 4월 15일날 소유자 변경됐으니까 아마 딜러 명의로 변경된 것 같고요. 다음 차주를 기다리고 있는 차로서 이 차는 완벽하게 1인 신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보험 처리 내역을 보면 1회 220만원, 1회 280만원이 있는데요. 사실 총 비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각 회차당 비용이 중요한데 이 차는 각 회차의 비용이 228만원이면 사고가 적진 않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2016년 7월에 228만원 사고가 났고요. 2016년 7월 9일 같은 날 280만원. 그러니까 이 차는 내 차로 보험 처리한 내 차 사고, 자기 차가 220만원 수리비가 들었고요. 타차 가해가 280만원 이 차로 가했다는 거니까 다른 차를 280만원 물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016년도 7월 달에 총 약 500만원어치 사고가 난 거죠. 내 차 200만원, 상대차 280만원. 그러니까 적지는 않은 사고가 났는데 추정컨대 228만원이고 부품 가격이 100만원, 공임 50만원, 도장 50만원. 요 정도 사고는 딱 지금 아까 성능 기록부에 봤던 3박자 사고랑 대략 매칭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3박자 사고, 그러니까 후드 교환하고 팬더 교환하고 앞에 라지에터 서포트 교환한 거는 그 내역이 지금 2016년도 7월에 난 사고고요. 이 사고는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00만원대 사고면 국산차 치고 200만원대의 사고면 작진 않아요. 작은 사고는 아닌데 수입차는 200만원짜리 사고는 별거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죠. 그냥 범퍼 교환해도 200만원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 차는 사고가 조금 있긴 있죠. 왜냐면 팬더, 본네트, 라지에터 서포트 교환했으니까 가격이 있는데 2016년 7월에 사고 나고 이 차주가 무려 3년 동안이나 이 차를 계속 탔죠. 그 얘기는 차의 사고 내역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차주 본인입니다. 중고차 딜러가 아는 게 아니고 차주 본인이 더 잘 알아요. 근데 차주가 사고 나고 차를 고쳐서 3년간 더 타다 팔았다는 얘기는 차주 입장에서 이
차가 뭐 고치어서 타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고치고 잘 탔으니까 계속 탄 거거든요. 제가 싫어하는 차는 사고가 나자마자 파는 차를 싫어해요. 예를 들어 이 사고 날짜가 2019년도 3월달 사고다. 그러면 전 이 차 안 사요. 왜? 사고 나자마자 바로 고치고 팔아버리는 차잖아요. 그런 차는 찜찜해서 안 타지만 이런 내역을 보면 오히려 이 차는 아까 성능 기록부에 봤던 그 사고 내역이 그거는 아무 문제되는 게 아니구나. 오히려 문제 없구나라는 거가 검증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차주가 3년 동안 탔으니까요. 그래서 이 차는 사도 되는 차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 차는 안 보고 탁송으로 살 생각이 있습니다. 이 정도라면요. 뭐 이 정도면 안 보고 사도 돼요, 이런 차도요. 그냥 탁송으로 사도 됩니다. 탁송으로 차를 사도 되냐? 제가 영상을 나중에 따로 만들게요. 이 차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더 할 건데요. 이 차 딜러는 판매자가 판매 완료 차량이 500대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꽤 믿을 만한 딜러입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짓을 하실 만한 딜러는 아니라서 그냥 믿고 구입하셔도 될 것 같고, 제 생각엔 그냥 뭐 탁송으로 사도 될 만한 차로 생각합니다. 좀 볼까요? 내부는 굉장히 깨끗하고요. SM 계열이 굉장히 다 옵션이 없고 이렇게 밋밋하죠. 르노 계열 차들이 좀 이래서 좀 국산 차들이 보면 밋밋한 감은 있지만 뭐 어차피 이 정도 가격대의 차량을 사는 사람이 기대치가 그렇게 높진 않을 테니까 뭐 그냥 뭐 타는데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 구입해서 약간 좀 비싸긴 하지만 뭐 실내 클리닝 같은 거 해서 깨끗하게 타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물론 사자마자 클리닝하는 건 비추고, 차를 사서 기본적인 정비하면서 한 10,000km 정도 주행해보면서 문제가 없고 이 차 오래 타겠다 싶으면 그때쯤 클리닝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연식과 키로수 다 적당합니다. 이 차주는 그냥 정상적으로 탔던 차 같고 구입할 만한 차라고 생각해요.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430만원 가격도 괜찮네요. 다음 매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매물은 라스티 프리미어 디젤 CDX 모델이고요. 라프 디젤이 보배드림에서 한때 슈퍼카로 유명했던 차고 저도 되게 관심 있었던 차입니다. 저도 되게 사고 싶었던 차인데요. 이 차는 튜닝 자체가 휠이 지금 튜닝이 되어 있죠. 저는 이렇게 휠 튜닝 되어 있는 차는 사지 않습니다. 이 차주의 성격을 알 수 있기 때문이고, 뭐 사고의 가능성도 높고 되게 거칠게 몰았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튜닝되어 있는 차를 그냥 믿고 거릅니다. 사실 딜러들도 이런 차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딜러들도 이런 차를 매입하는 거를 좀 꺼려하고, 튜닝된 차가 사실 판매가 잘 안 되죠. 그리고 이런 차를 오히려 딜러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순정 휠로 바꿔서 판매하기도 합니다. 이 차는 그냥 그대로 판매를 하는 거니까 또 이런 차를 좋아하는 사람이 사가겠지 하고 판매하는 것 같긴 한데요. 보험 기록 1억 불을 먼저 볼게요. 보험을 여니까 이 차는 명의 변경 횟수가 2회죠. 그리고 사고 횟수는 2회고 150만원이 있는데요. 뭐 명의 변경 횟수가 좀 많기는 한데 많은 면에서 좀 찜찜하긴 하고, 뭐 일단 튜닝 자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저는 뭐 이 차는 걸을 것 같습니다. 걸을게요. 그 다음 차를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SM 쓰레기가 되는데 10년씩이니까 9년 정도 됐고 키로수는 10만 킬로고요. 보험 이력부를 보니까 외판 교환 내역 없고 뼈다구 이상 없습니다. 누유는 뭐 일단 표시되어 있는 누유는 없습니다. 근데 연식과 키로수가 있기 때문에 누유가 없는 게 이상하고, 누유가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성능 점검 기록부 장에 검사를 받으러 가기 전에 하체를 클리닝을 싹 하고 가면 점검하는 순간은 누유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선의의 점검자가 객관적으로 점검을 한다고 해도 누유가 발견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유 항목은 믿을 수는 없어요. 저는 별로 신경 쓰진 않습니다. 누유 항목은요. 누유 조금 있으면 뭐 오일 넣으면서 타도 되고, 누유가 있으면 뭐 그냥 정비를 할 수도 있죠. 내가 오래 탈 생각이 있으면. 이 정도 키로수와 연식이 있는 차가 누유가 없는 게 더 이상합니다, 사실은요. 명의 변경 횟수는 2회 있고 1회 보험 처리 내역은 1회에 45만원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10년도 1월 달에 출고가 됐고요. 14년도에 명의 변경이 한 번 됐고, 그러니까 첫 차주가 4년 탔고 두 번째 차주가 또 한 5년 탔어요. 이 차는 명의 변경이 그러니까 총 지금 2번 있는 차죠. 그러니까 앞에 차주가 2명이 있고요. 다 5년씩 착실하게 탔던 차고, 보면은 2011년 12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약 3년간은 정보 제공 불가능 기간이라고 돼 있으면 이 기간은 자차 보험을 안 들고 탄 겁니다. 자기 차량 보험을 안 들고 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저도 뭐 가끔 그럴 때가 있었는데, 국산차 탈 때는 뭐 그럴 수 있는데, 우리가 중고차를 사는 입장에서는 이런 차는 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차 보험을 안 들었으니까 이 기간은 자차 보험 처리를 할 수가 없고, 사고가 나도 보험 처리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은 말하자면 블라인드 기간이에요. 우리 입장에서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성능 점검 기록부랑 카히스토리 보험 내역 보는 걸 좋아하고, 그거에 의해서 충분히 추론을 할 수 있다고 항상 주장하는 사람인데, 이 블라인드 돼 있으면 추론을 못 하죠. 3년이면 좀 길어요. 그렇지만 하여간 요 사고 하나 있는데 요건 뭐 45만원 뭐 나쁘지 않고,
추론을 더 해볼 여지가 있을까요? 2011년도, 14년도. 2011년도부터 14년도까지는 첫 차주가 보험을 안 들고 탄 거고요. 14년 10월 달에 45만원짜리 사고가 있었으니까, 타차를 물어줬으니까, 자차 보험은 안 들어도 대물은 들기 때문에 대물로 물어준 거고, 이 기간에 자차도 분명히 수리를 했을 거예요. 자기 차로 박았으니까. 그러니까 이 블라인드 기간에 2차 수리 내역도 분명히 있을 건데, 타차 물어준 게 45만원인 거 보면 자기 차도 비용이 얼마 안 들었겠죠, 사실. 그러니까 이 사고는 경미한 사고였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외에 다른 사고가 없는지는 보장은 못 하겠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일단 큰 사고는 없었던 것 같아요. 최소한 보험 처리된 게 없으니까. 보험 처리된 게 없다고 사고가 없는 건 아니지만, 큰 사고가 났을 때 보험 처리 안 하기 쉽진 않으니까 큰 사고는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최소한 또 타차 가해로 큰 사고는 없었으니까 요 기간에 자차는 블라인드 돼 있지만 자차도 큰 사고는 없었을 거라고 추론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좋아하진 않는 형태지만 이 차도 사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차라고는 생각해요. 사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400만원짜리 차를 사면서 너무 민감하게 따지면 안 돼요. 여러분이 막 정말 명의명령 하나도 없고 보험 처리 내역 하나도 없고 완전히 깨끗하고 완벽한 차를 사려고 하면 딜러도 혀를 내두르면서 그냥 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사실 이 정도면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조금 더 좋은 조건을 찾아보고 싶긴 해요. 나쁘진 않습니다, 이 차도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거는 한번 볼게요. 라세티 1.6 휘발유인데 성능 점검 비록고 공개 안 돼 있죠. 저는 이런 차 싫어해요. 그냥 바로 나갑니다. 그 다음에 현대 i30 디젤이고 1.6 VGT고요. 연식은 11년식이니까 약 8년 정도 됐고 14만 킬로, 주행거리가 약간 연식 대비 있는 편이긴 하네요. 비용은 490만원. 궁금해요. 저는 디젤을 좋아하는데 디젤이 이제 연비가 좋으니까요. 이 가격대를 사시는 분은 연비도 중요하잖아요. 자, 보면 3박자 사고 있네요. 앞에 라지에이터 서포터, 그 다음에 후드, 그 다음에 팬더 교환 내역 있고요. 뼈다구는 없어요. 자, 누유는 로어암 커버에 누유가 좀 있습니다. 누유가 약간 있긴 있는데요. 뭐 이런 누유 이제 정비를 좀 해야 될 수 있기는 하겠네요. 그런 점들은 감수하셔야 되고, 키로수와 연식이 있으니까 누유가 있는 게 이상하진 않다고 말씀드렸죠. 뭐 별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당장 운행하는데 별 지장은 없고요. 누유가 이 정도 연식 있는 차들 중에 누유 없는 차 거의 없다고 봐도 사실 과언은 아닙니다. 누유 되게 많아요. 되게 흔하고 그냥 좀 오일 넣으면서 타고 필요하면 정비를 해도 되고, 뭐 물론 없으면 더 좋겠지만 당장. 보험 이력 볼게요. 렌트 이력 있죠. 저는 안 살 것 같아요. 그냥 나갈게요. 저는 렌트 이력 있는 차를 사진 않습니다. 자, 다음 차는 현대 i30이고요 08년식 11만 킬로입니다. 성능 점검 기록부를 열어볼게요. 외판 문제 없고 뼈다구 문제 없네요. 누유는 없고요. 그 다음에 보험 이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이력 보면 명의변경 1회, 보험 처리 내역 소소하게 밖에 없네요. 볼게요. 2008년도에 처음 등록됐고 19년 4월 9일날 소유자 변경했으니까 딜러 명의로 변경된 것 같죠. 이 차는 1인 소유고 사고 내역 37만원, 뭐 126만 3천원. 120만원짜리 사고가 좀 크긴 하지만 뭐 크게 문제될 건 없고요. 타차를 물어줬다는 건데 뭐 타차가 수입차일 수도 있고 국산차라고 해도 뭐 120만원 사고는 별건 아니고요. 내 차 수리비 37만 5천원이고 이 차주는 웬만하면 사고 보험 처리하는 사람 같고 뭐 큰 사고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 사고도 보험 처리하니까요. 뭐 1000만원짜리 사고가 있는데 보험 처리를 안 할 수는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 차는 뭐 실제로도 사고가 거의 없는 차 같고요. 완전히 1인 소유 차량입니다. 지금 보면 썬팅이 약간 좀 색깔이 바랬는데 썬팅 새로 하면 되게 새 차 같아지거든요. 그래서 전 썬팅 다시 하는 거 추천해요. 차 가격이 싸기 때문에 뭐 비싼 썬팅 하는 건 좀 의미 없고 저렴한 걸로 해서 한 2-30만원 하는 거 있거든요. 그런 거 그냥 싹 해서 깨끗하게 타고 다니면 될 것 같고, 어차피 이 차 그렇게 오래 탈 건 아니니까요. 외관은 보면 완전 순정 상태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휠 같은 거 보면 인치수가 크지 않고 편평비가 커서 좀 싼마이 느낌이 나긴 하지만, 뭐 사실 이 정도 경제적인 차량은 이렇게 편평비가 낮고 휠 인치수가 작은 게 더 연비도 좋고 사실 승차감도 좋고, 어차피 고속도로 주행의 안전성이나 이런 거는 사실 이 차의 성향이랑 좀 거리가 머니까 적당한 세팅인 것 같고요. 패드 뭐 이런 거에 좀 이상한 거 부착하는 게 좀 마음에 안 들지만, 하여간 명의 변경 내역이 없고 이렇게 거의 10년 동안 1인 소유 차량으로 관리된 차는 살만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차도 그냥 보지 않고 탁송으로 살만한 차라고 생각해요. 굳이 가서 볼 필요 없습니다. 사고 탁송으로 받아서 필요한 거 내가 내 돈 써서 한 100만원, 200만원 들여서 고칠 것들 있으면 고치고 타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형이 다
경험에 의해서 하는 얘기인데요. 저도 이제 뭐 엑센트 뭐 이런 거 타고 다녀봤었는데 그때 있었던 일들 썰 풀자면 이제 할 말이 아주 많은데, 젊을 때 이제 이런 거 타고 소개팅 나가면 안 갖고 나가는 게 낫거든요. 사실 이 차가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해요. 차를 갖고 사람을 평가하는 사람도 좋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렇지만 이런 차를 타고 나가면 객관적으로 손해를 보는 건 그냥 자명한 사실이고요. 이런 차를 타고 나가면서 내 마음을 알아줘야지 왜 차를 보고 평가를 해라고 그런 고집을 부려봐야 그건 본인 손해고, 상대방이 겉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도 비난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상대방을 볼 때 겉을 보고 많이 판단을 하죠. 왜 초면에 겉만 보고 판단하지 초면에 한두 번 만나는 소개팅에 무슨 속과 내실을 따져요. 굉장히 겉만 보고 판단하는 게 소개팅인데, 젊은 나이 때 이렇게 좀 연식이 있고 오래된 중고차를 타고 다니는 게 실용성이나 경제성 면에서 본인이 타는 거는 이해하는데, 소개팅 나갈 땐 그냥 걸어 나가는 걸 추천합니다. 사회 초년생을 위한 중고차 고르기 영상 여기까지 할 거고요. 여러 가지 썰들 제가 좀 할 말이 많은데 영상을 짧게 찍는 게 목표인데 오늘도 길어졌네요.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이 많으면 앞으로 저도 이런 자동차, 중고차 뭐 여러 가지 썰들 재밌는 얘기 앞으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